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편에서 학습한 이동블록 모음과 무작위로 방향 바꾸는 블록 모음 만드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박쥐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럼 앵무새 이미지를 가져왔던 것처럼 박쥐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요? 무대 아래쪽 별과 책이 있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 애니멀 폴더로 들어가시면 바로 박쥐가 보이실 거예요. 박쥐 이미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왕이면 저랑 같은 모양으로 가져와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화살표 방향키가 보이시나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위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박쥐가 위로 이동해야 하겠죠? 아래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고요.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방문 밖까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측으로 몸을 돌리고 5발자국 앞으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 다음 10발자국 앞으로 이동하면 방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렇죠. 어떤 순서로 어떤 블록을 이용할 것인지 질문 내용을 분석해야겠죠. 제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째, 자리에서 일어난다. 둘째, 우측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 셋째, 5발자국 앞으로 이동합니다. 넷째, 왼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다섯째, 10발자국 앞으로 이동합니다. 순서 짜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화살표, 방향키로 돌아와서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화살표, 방향키를 눌렀을 때입니다. 방향은 위에 방향이라고 임의로 설정할게요. 두 번째, 이동하기 전에 이동할 방향을 먼저 바라봐야겠죠? 위에 방향을 쳐다봅니다. 세 번째, 움직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만들 거예요. 아마 블록 코딩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나 X축, Y축, 이 무엇인지 배우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방향키를 만들 수 있으실 테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제 화면을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위에 쪽 방향키를 누른다 라고 하는 블록을 찾아야 돼요. 무엇인가 인풋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제어에 관련된 블록일 가능성이 높겠죠? 노란색 제어 블록 카테고리로 오시면 두 번째 블록, 스페이스 키가 눌렸을 때 라는 블록이 보이실 거예요. 이 블록 역시 스페이스 옆에 검정색 역삼각형이 보이시나요? 해당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 대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위에 쪽 화살표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블록 내용이 위에 쪽 화살표 키가 눌렸을 때로 되겠죠? 위에 쪽 화살표 키를 눌렀으니 위의 방향을 박쥐가 쳐다보도록 해야겠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니 이것도 동작에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 카테고리를 확인해 볼까요? 동작 카테고리를 보시면 네 번째 90도 방향보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90도가 위에인지 아래인지 모르잖아요. 90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해 볼까요? 친절하게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좌위의 방향은 0도라고 적혀 있죠? 해당 블록을 가져오고 그 다음은 움직임에 관련된 블록이니 다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조립하실 때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순서가 다르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블록이 되니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제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만큼 움직이기를 1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방향 보기와 움직이기 블록 순서 바꾸니까 어떻게 이동하죠? 우리는 방향키를 한 번 누르면 한 번 이동하게 만들었는데 처음 한 번 누르면 이동하지 않아요. 대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좌우 방향을 만들어둔 후 왼쪽 오른쪽 버튼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눌러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눌러보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어떤 블록을 넣을지 손으로 먼저 작성해보고 조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화살표 방향이 4곳이니 방향키를 4개 만들어 볼게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져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블록을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복사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손쉽게 4개의 블록이 생성됐죠? 여기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4가지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키 4가지를 다 만드셨다면 기존에 만든 앵무새 이미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앵무새의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이동 블록 모음과 무작위로 방향을 바꾸는 블록 모음을 만들어주세요. 준비가 다 되셨나요? 잠시 박지로 돌아와서 인터페이스 위에 있는 박지의 작은 사진 옆에 스프라이트라고 적혀 있는 것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스프라이트를 삭제해주시고 이름을 박지라고 적어볼게요. 아마 한글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한 글자씩 늦게 나오는 거니까 박지 입력하셨으면 그냥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박지로 앵무새를 잡아먹는 것을 블록 코딩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무대 아래 스프라이트들이 모이는 곳에서 앵무새를 선택해주세요. 자, 박쥐가 앵무새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앵무새와 박쥐가 가까이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쥐가 개구리처럼 멀리 있는 것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깐요. 그럼 우리는 박쥐랑 앵무새랑 가까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관찰하는 블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가시면 중간에서 조금 아래에 반복해서 네모를 계속 확인이라는 블록이 있을 거예요. 이 블록을 가져오시고 이제 네모, 즉 빈칸에 들어갈 것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박쥐와 닿았는지 반복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관찰 카테고리로 이동하셔서 네모에 닿기라는 블록이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번에도 네모 상자 안에 역삼각형을 눌러 박쥐로 바꿔주세요. 가져오신 블록을 아까 반복해서 계속 확인 블록 안에 넣어줘 볼게요. 이 블록은 이제 박쥐와 앵무새가 닿았는지 계속 확인하고 닿았을 경우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박쥐가 앵무새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우리 눈에 안 보여야겠죠? 그럼 어떤 블록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넣어보세요. 어떤 블록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모양 카테고리에 있는 숨기기라는 블록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블록을 조립해서 해석해 보자면 박쥐에 닿았는지 반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박쥐와 앵무새가 닿았을 경우 앵무새를 숨겨라 라고 명령하는 블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해결한 후 시청해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쥐와 앵무새가 닿았을 경우 앵무새를 숨겨주고 3초 후에 앵무새가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블록으로 만들어 보실게요. 해결하셨나요? 앞부분을 잘 듣고 실습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쉬운 문제였죠? 박쥐와 앵무새가 닿은 후 실행하는 내용의 순서를 보면 숨겨주고 3초 후에 다시 보여줘라입니다. 그럼 숨기기 블록 아래 3초 기다리기를 넣고 보이기 블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게임이 시작했을 때 앵무새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라는 블록 바로 밑에 보이기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우리는 앵무새에게 총 3개의 블록 모음을 조립해서 넣어줬는데요. 이 3개의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블록 밑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연관성 있는 블록과 함께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쥐가 앵무새를 잡아 먹었을 때 점수를 1점씩 올려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블록 카테고리를 보시면 변수라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블록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변수란 변하는 숫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줄 점수도 변하는 숫자죠. 앵무새를 잡아먹을 때마다 1점씩 올려줘야 하니 계속 바뀌겠죠? 게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벨, 시간초, HP,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시 우리는 변수 카테고리에서 변수 만들기를 눌러볼 거예요. 변수 이름은 점수라고 할게요. 그럼 점수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블록들이 여러 개 생성될 거예요. 아까 제가 박쥐가 앵무새를 잡아먹으면 1점씩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앵무새가 잡아먹히는 것을 숨기기로 표현해줬고요. 그럼 앵무새가 없어지는 순간 1점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잘 보시면 점수의 일식 누적하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해당 블록을 숨기기 블록 아래 넣어볼까요? 자,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점수의 숫자가 올라가는 게 확인되셨다면 제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조립하신 블록들을 확인해 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코딩을 하나도 모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코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업용 게임의 퀄리티는 아니겠지만요. 스크래치를 조금 더 공부하시고 익숙해지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쿠리런, 슈퍼마리오 등 더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답니다. 단지 요즘에는 게임 제작 엔진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게임도 만들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로찾기와 똥피하기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2차 시, 3차 시에서 학습한 내용과 약간의 설명만 더 들어보시면 그것 역시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